전자상거래업은 법인세 감면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바꾸는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꿀정보TV 김창섭 소장입니다. 벤처기업 인증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께 오늘의 주제고요.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절세, 부동산 취득세까지 어떤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으로 설립한 지 3년이 되신 대표님이 계세요. 이 대표님께서 첫 해는 1년 차에 매출액을 5억을 내셨고요. 2년 차에는 매출액이 30억으로 늘었어요. 이제 3년 차가 됐고요. 그런데 3년 차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법인세 절세, 여기에서 법인세 당연히 이제 절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을 기대하셨어요.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30억짜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셨어요. 두 가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법인세도 안 됐고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이 안 됐습니다. 의아하죠.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법인세도 취득세도 다 감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니었던 거죠. 지금 현재 5억이고 2년차에 30억이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이분의 매출 내용이 괜찮아서 무려 당기순이익이 20%에 가까운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 취득세 감면 하나도 못 받았어요. 취득세는 이 대표님이 생각했던 것이 약 3억 중에서 약 2억 정도였는데 하나도 못 받으셨던 거죠. 왜 못 받았는지 그 이유가 있었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들이 현장에서 많습니다. 첫 번째, 개인기업 대표자였어요. 근데 이분께서 여기서 법인기업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기업을 설립하면 이런 경우에 창업이라고 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법인세도 감면되고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냐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업종을 다르게 한다면 만약 업종을 기존과 다르게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업종을 같게 하면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재지도 좀 잘 따져줘야죠. 소재지도 잘 다르게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만약에 동일한 소재지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소재지에 개인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법인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이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창업이 안 됩니다. 당연히 법인세 감면 절세 불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소재지에 있었던 개인기업이 동일한 데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현장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주소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경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전제 조건이 주소가 다르는데 업종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업종도 다르게 해야. 단지 주소만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일종의 창업지원법과 관련한 내용들인데 이 창업지원법과 조세제한특례법 그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지고요.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에 따라서 즉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법을 잘 적용해서 기업을 세팅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중간에 업종을 처음에 도소매업이었는데 중간에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바꾸면 이런 경우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전자상거래업은 법인세 감면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바꾸는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 혜택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표자가 동일하게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었죠. 이런 경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표자를 현재 대표자가 아니라 가족 중에서 배우자 혹은 자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가 대표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업종 또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그때 업종을 도소매, 전자상거래, 제조업이라고 분류할 때 도소매로 업종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만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업만 집어넣고 그런데 내가 만일 일정 기간 안에 4년 혹은 5년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조업으로 최초의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업종은 법인세, 종합소득세만 감면을 합니다. 법인세, 종소세만 감면되는 업종이고요. 제조업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법인세만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까지 감면되는 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조업은 위탁제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홍보 마케팅해서 고안을 해서 가공 공장에다가 가공시켜서 제품을 납품받아서 내가 판매하면 되는 것. 이걸 바로 위탁제조라고 하죠. 화장품만이 아니라 식품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도소매 하시는 대표님 중에서 작게는 10%, 20%, 많게는 3, 40%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 중에서 특정한 내용을 잘 뽑아서 위탁제조업부터 만든다면 업종으로 충분하게 제조업, 위탁제조업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현 대표자가 개인기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법인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족 중에서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이런 경우도 있죠. 만일 현재 기업이 법인인 경우 이런 경우라면 특히 가족 중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활용해서 새로운 법인을 주소를 다르게 해서 업종을 달리해서 설립할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까지 감면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할 때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멸되죠. 수도권과 지방을 따질 때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져가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 균형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몸도 특정 부위만, 상체만 혹은 하체만 튼튼하다 그래서 튼튼한 것들이 아니라 균형 있는 골고루 발달해야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법률 취지로 정해져 있어서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 14곳 토탈 16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업하기는 굉장히 좋죠. 사업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정부가 조세 지원, 다양하게 정책 자금 지원, 정부 지원 이런 제반적인 지원은 지방에 훨씬 많이 우대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걸 좋을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모기업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 자녀 기업이나 혹은 가족 기업은 좀 전략적으로 지방에다가 좀 설립을 해서 같이 모기업과 어떤 자녀 기업을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습니다. 벤처기업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지방이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이 특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벤처기업 인증은 제일 중요한 벤처기업 인증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업종도 제조업이라면 위탁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도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하지만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는 절세에 초점을 맞춰지는 경우라면 벤처기업 인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이런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이내 기업은 반드시 해라. 그러나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에 특화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자금, 정책 자금을 할 때 벤처기업은 3년이 넘는 기업은 절세적인 측면보다는 정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수도권 기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 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 지원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기업이라면 플러스 위탁 제조기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벤처기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벤처기업을 통해서 절세에 대한 지원 혜택도 받고 플러스 정부 지원도 받으시고 여기에 정책 자금까지 잘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2개월도 가능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업의 기본적인 역량, 기술력, 성장성 이런 것들이 미흡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대표님의 역량, 직원 팀의 역량, 어떤 기술력, 성장성, 혁신성까지 잘 갖춰지고 매출도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면 당연하게 시간은 적게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무상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책자금 더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절대적으로 감면해주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에 재산세까지 감면해준다는 사실들은 아는데 그 기업의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혜택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저도 떠나서 벤처기업 인증을 우리 대표님이 인증이라는 라이센스를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업력이 3년 아래로 되거나 기술력이 적거나 하더라도 오래됐거나 지방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벤처기업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 많은 대표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증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무차별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벤처기업이 뭐든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대표님이 사업하시는데 많은 혜택이 있고 많은 해결점을 가져다 준다는 그 내용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